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3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 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조던님, 트위치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일단은 없어요. 네, 그런 가능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트위치는 이 특산고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죠. 라이브 플랫폼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뭐라 하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가끔 남성분들도 목소리 속이고 성공할 수는 있지만 저는 누가 봐도 남성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공하려면 다른 이제 무기가 생겨야죠. 이대로는 성공하지 못하죠. 네. 그래도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비드 실바 영입을 위해 접촉한 발렌시아의 소식입니다. 발렌시아는 올 여름 맨시티와 계약이 만료되는 다비드 실바를 메스타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SPN 보도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실바에게 3년 계약을 제시했고 실바는 오퍼를 고려 중에 있으며 근데 저 인사 이모티콘이 왜 이렇게 올바라 보이냐. 정말 저 이모티콘을 보고 내가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이모티콘으로 받는 이미지지만 되게 정말 공손한 느낌을 받아서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어. 네, 반갑습니다. ESPN 보도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실바에게 3년 계약을 제시했고 실바는 오퍼를 안녕하세요. 고려 중에 있으며 이번에 조사한 결과 발렌시아가 실바와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컨펌할 수 있고 협상은 실바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세자르 산체스 디렉터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체스라는 디렉터는 선수 시절에 발렌시아에서 이 실바와 같이 뛰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실바가 뛰었던 발렌시아는 과거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관련된 뉴스 아니면 사실 좀 지금도 발렌시아는 잘 몰라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팀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팬의 명맥은 확실하죠. 네. 아무튼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같이 뛰었던 디렉터라고 하고 선수라고 하고 실바는 더 이상 아마도 맨시티와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미 여러 번 이제 맨시티에게 중요한 오퍼를 받았었지만 본인을 축구 선수로 성장시켜준 발렌시아의 오퍼에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발렌시아 팬도 맨시티 팬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실바가 팔로우 감사합니다. 실바가 나 맨시티한테 서운한데 화가 나는데 페바한테 화가 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발렌시아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많이 밝히는데 본인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맨시티 와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할 만큼 했다. 과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생각보다 더 일찍 나오면서 건강이 좀 안 좋았고 그 와중에 스페인과 영국을 계속 오가면서도 아주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우승도 하고 정말 본인은 이 맨시티에서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자기가 나이도 먹었고 그래도 이제 더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부에서 뛸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스페인에 돌아가서 좀 더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에는 이제 어디죠? 그 섬? 라스팔마스 섬이 맞나? 스페인 지역을 잘 몰라서 아무튼 라스팔마스에서 정말 마지막을 하고 싶다라고 말도 했었는데 발렌시아 얘기도 항상 했던 이제 안녕하세요 지젤리 업소님. 항상 발렌시아 얘기도 항상 했던 실바니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돈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정말 이제 고향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자기 뛰었던 팀에서 뛰면서 발렌시아나 라스팔마스나 근데 선수들이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마음속은 다 이제 내 고향 나의 나라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또 좋은 조건이 오는 다른 팀이 있으면은 그런 데 가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맨시티한테는 수라마님 쿠키 100개 줘. 수라마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수수 야스 수라마 내 좋아하는 닉네임이에요. 받침 없는 거.
개인적으로 이름도 받침없는 이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라마 좋아. 여튼간에 뭐 맨시티의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 떠나라. 여기서 이제 좋게 또 헤어지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면서 내 안에 작은 아이니 뭐니 막 개소리 막 쌉소리 막 하면서 떠나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바가 정말 이제까지 맨시티에서 했던 거 해보면 뭐 충분히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다. 이런 선택 맨시티 팬들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발렌시아가 이 실바에게 한번 영입을 타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이거는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네. 최루가스 마시는 주급 2억짜리 축구 스타 손흥민 입소에 영국 언론들도 연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는 14만 파운드, 2억 1,200만 원의 주급을 받는 축구 선수가 최루가스를 맡을 예정이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가디언지 역시 손흥민이 이 해병대에서 받을 훈련에 관심을 보였으며 가디언은 손흥민은 화생방 훈련에서 최루가스에 노출이 될 것이고 30km의 행군을 할 것이고 사격 훈련도 할 것이고 수류탄도 던질 것이다 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토트넘은 꼬바 바이러스로 프리미어리그가 무기한 중단된 것을 잘 활용해서 입소 시기를 잘 잡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해리케인 다음으로 중요한 선수이며 군사훈련을 받은 뒤 더욱더 강해져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는 안 가져왔는데 그 토트넘 이제 구단에서 그런 걸 했나봐요. 그러니까 번호별 선수들의 번호별 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냐,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느냐 해가지고 뭐 아마 한국 기사에 났을 거예요. 이영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영표가 3번이었잖아요. 3번에 1티어가 로즈였고 로즈 뭐 욕 많이 해도 뭐 로즈 좋아했나 그만한 애가 없었구나 뭐 생각이 들었나 봐요. 거기에 베일도 있었는데 베일이 3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3번이었으니까 그래서 로즈, 베일, 이영표 순이었고 7번은 뭐 당연히 손흥민이 원탑이었고 로즈는 이제 그 윗번호 원래 본인이 이제 좀 유명해질 때 달았던 11번 거기서 이제 탑을 먹었죠. 1등을 먹었죠. 아무튼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 손흥민이 뭐 토트넘 팬들에겐 당연히 사랑받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그에서도 정말로 유명한 뭐 리네컨은 안 봤어요. 제가 3번, 7번만 봤고 베일이 어딨지? 그것만 봤기 때문에 다른 번호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 기사 있을 거예요, 그거. 있을 겁니다. 번역 기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은 무슨 사건 터지거나 뭐 있으면은 한국 선수 위주로 먼저 보기 때문에. 네. 다음 소식은 잠깐만 이게 근데 왜 나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를 준비한 기사 있는데 사진을 안 가져왔나봐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아 그 기사예요. 여기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벵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팀에 갈 뻔했던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벵거가 거의 영입할 뻔했던 베스트 11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스코카가 선정을 했고요. 벵거 감독이 사인할 뻔했던 선수들로 만든 네, 이제 베스트 11이죠. 네. 벵거는 이제 과거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벵거의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메시에 대해서 말하길 그가 아스날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았지만 메시가 아스날로 이적하고 싶어는 하지 않았다. 호날두에 대해서도 호날두는 사실 여기에 들어간 선수 중에 수아레즈랑 거의 동급으로 올 뻔했대요. 왜냐면 아스날이 호날두 데려오려고 정말
호날두 엄마도 엄청 많이 만났고, 호날두 엄마하고 벵거하고 이제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아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데려오려고 했지만, 네.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좀 틀어졌던, 것이라고 하고, 수아레즈는 워낙 유명하죠. 그 플러스 1파운드인가? 그 사건이 나도 가물가물한데, 수아레즈 아스날 관련된 거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정말. 아스날이 제시했던 금액도 정말 리버풀이 빠기 칠 뻔했고, 약간 이거는 좀 알고 보면은 리버풀도 뭐 깔끔했다. 뭐 이렇게 말 못할 만한 거긴 하죠. 제가 리버풀 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되게 길어요. 사실 요게 좀 길어. 그래서 볼 거면 진짜 이 원래 그 스토리대로 봐야 돼요. 짧게 이제 막 요약한 거 말고. 궁금하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내가 해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저거는 스토리를.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이제 맨유로 갔었던 무조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케이로스 코치, 그 당시 케이로스 코치, 지금 콜롬비아 감독이죠. 네. 이란 감독이었던 주먹 감자 아저씨. 네. 그 아저씨 또 있었으니까. 같은 국적에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호날두가. 그 산초 이제 15번 저기 산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은데 맨시티에서 출전을 못하니까 데려오려고 벵거가 좀 알아봤는데 산초는 벌써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음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이 향수병 걸려가지고 독일로 가겠다는데 뭐 런던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맨체스터나 런던이나 같은 영국인데 몰라 왜 향수병이 걸렸는지 나도. 아무튼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나라 갔으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골키퍼에 부폰이 있는데 부폰은 뭐 되게 유명했던 게 아니라 벵거가 한번 꼬셔볼라 했나봐요. 부폰도 싹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폰이 본인이 말한 건데 20살 때 본인이 그게 몇 년도냐면 부폰이 20살 때가 1998년도 뭐 IMF 터졌을 때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 우리 집도 엄청 힘들었고 내가 그때 그 조던 신발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야 진짜 나 진짜 너무 슬펐을 때. 아무튼 이 1998년도 때 네. 부폰이 벵거와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대놓고 뭐 우리 팀에 꼭 너가 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서는 어때? 하는 게 축구하는 게 어떠니? 여기서 뭐 잘하고 막 하면서 말하는데 잉글랜드 축구도 재밌고 네가 오면은 좀 다른 축구도 배워볼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회유하듯. 네, 하지만 이제 부폰은 네, 확실한 좀 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좀 더 뭐 아스날에 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부폰은 이제 이탈리아에 남아서 물론 부폰이 전체 커리어로 보면 프랑스도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네. 원클럽맨 같은 느낌. 저번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뉴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1년까지 부폰이 이제 재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제 오피셜이 떠야 되지만 일단은 뭐 거의 그 윗선에서 다 끝났다고 하니까 2021년까지 부폰은 경기를 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스날에 올 뻔했던 그런 거죠. 지우고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석현준 선수가 이 꼬바 바이러스에서 회복이 되었으며 현재는 개인 훈련을 시작을 했고 팀 승격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합니다. 석현준은 인터뷰에서 3월 1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일주일 정도가 좀 많이 아팠대요. 뭐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긴가민가 했고 결국은 그게 이제 꼬바 바이러스가 확정이 되었죠. 양성 판정이 되었죠. 대체적으로 근육통을 느꼈고 열은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막 눈이 빨개지고 막 이런 증상이 있었대요. 현재는 몸 상태도 괜찮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가 격리 중이지만 개인 훈련을 시작했고 러닝 등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시작을 했다라고 본인이 알려왔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디발라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 준비할 때는 그거 없었는데 좀 전에 나온 뉴스예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금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분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디발라 괜찮나? 어찌 그러냐? 한번 그거는 내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은 K리그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했습니다. 아, 그건 좀 지난 뉴스예요? 그럼 확정이 맞대요? 모르겠네. 나 왜 그거 못 봤지? 뭐 알아봐야겠네. 아무튼 스카이 스포츠에서 뭐 K리그 이제 개막하는 거를 주목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꼬바 바이러스가 약화되면서 비공개로 축구 친선 경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K리그는 아직 시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발표한 대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선 경기는 이제 관중도 없고 미디어 역시 제한된 인원, 이게 경기당 3명씩만 뭐 아마 뽑히겠죠? 유명한 뭐 기자들 뽑히거나 뭐 추첨을 하거나, 아무튼 뭐 한 경기당 3명의 기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시즌 시작은 원래는 2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지만 당시 한국은 꼬바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즌이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재개되는 스포츠는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역시 개막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개막을 하는 건, 야구 개막하는 건 오피셜이고 축구는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내일이죠. 24일이니까 그때 회의를 한대요. 뉴캐슬 새 구단주는 포체티노 감독을 원한다고 합니다. 뉴캐슬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새 구단주들은 유명 감독을 노릴 계획이며, 현재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포세티노와 알레그리라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 컨소시엄의 뉴캐슬 인수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태며, 현재는 이제 영국 FA에서 이 인수 관련된 검토, 얘네가 인수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피셜 하면 때리겠죠. 돈이 어마무시한 곳이라 이 검토를 하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네. 무조건 인수될 겁니다. 스티브 브루스 감독에게 자신을 증명할 시간을 줄 것이라는 다른 보도와 달리 ESPN 정보에 따르면 새 구단주들은 다음 새 시즌 새 출발을 위해 명망 높은 감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구단주들은 이제 새 팀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우디 관련된 이 국부펀드 이쪽에서 구단의 80% 지분이에요. 나머지 10%를 짜바리를 루벤 형제하고 스테이블리 거기서 그냥 논아 먹은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가면은 뭐 세금 같은 게 뭐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이거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독자적인 구단주를 쓰는 곳도 있지만 여튼간에 뭐 이렇게 80% 10% 해서 가는 거고, 현재 뉴캐슬이 스티브 브루스는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4명의 감독 후보를 딱 정했대요. 그 중에 데려온다. 그 4명이 파브르, 도르트문트의 파브르 감독, 그 다음에 어디야 최강희 대신 들어온 베니테즈, 그 다음에 포체티노, 알레그리, 이렇게 4명을 선택을 해놓았는데, 베니테즈하고 파브르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소속팀이 있는 상태고, 포체티노랑 이제 알레그리는 백수, 돈 많은 백수, 돈 계속 받고 있는 백수, 네. 좋은 백수, 희망퇴직한 거죠. 네. 여튼 돈이 계속 나오는 백수기 때문에 부자예요. 새 구단주들은 에버튼이 안첼로티를 데려갔던 것처럼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거나 뭐 금액적인 걸 제시하면,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런 걸 제시하면 빅네임 감독들을 유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뉴캐슬 말한 거죠. 뉴캐슬 말한 거예요. 구단주들과 이 관계자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으며, 알레그리가 제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타겟은 포세티노라고 합니다. 새 구단주들은 빅네임 선수들 영입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빅네임 선수들, 그리고 팀이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골이 필요하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FA 신분이 되는 선수를 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아직 인수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미 나폴리의 메르텐스,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의 까바니 에이전트들과 접촉하며 계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첼시의 윌리안도 뭐 타겟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그러면
탑에 카바니, 왼쪽에 메르텐스, 오른쪽에 윌리안이면 그래도 뭐 거기가 위에가 그 정도, 밑에도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돈 한 번에 쓰겠다는 거지. 예. 원래 첼시도 비슷했어요. 첼시는 그래도 지금 뉴캐슬보다 훨씬 더 좋은 팀이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에 선수가 다 갈리긴 하거든요. 새로운 구단주가 들어오고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결국에는 구단주의 축구 스타일도 한 몫을 해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물론 감독에게 많이 맡기겠지만 그러면서 뭐 팀이 어떻게 바뀔지. 뉴캐슬이 정말 옛날에 잘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옛날에 뉴캐슬 잘한 걸 못 봐가지고. 네. 저는 뭐 뉴캐슬 강등된 걸 많이 봤죠. 시어러 막 잠깐 와가지고 감독하고 막 그런 거 봤었지 뭐. 여튼간에 돈 좀 쓴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돈을 쓴다고 해도 정말 첼시 같은 약간 체감으로 파격적으로 쓰고 막 파격적인 선수를 데려와야지. 첼시는 진짜 막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선수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첼시로 포르투에 있는 선수들을 몇 명을 데려와서 대대적인 팀 컬러로 바꾼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돈을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뉴캐슬이라는 팀의 이미지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과연 올까, 그거를 이길 만한 돈을 제시할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근데 돈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감사해라 석유한테 진짜 씨. 근데 그걸로 또 돈을 불리는 재주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 있는 놈이 더 버는 거지 뭐. 어제 보니까 이 영상에 톡톡 튀는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듣다가 그런 소리 들리면 바로바로 말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 녹화한 거 다시 들었는데 톡톡 튀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 여기 지금 채팅창 다 녹화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했다. ESPN 브라질에서 보도하길 과거 야구 방망이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전 K리거는 아시아의 특이한 방식을 회상을 했습니다. 제스털님 쿠키 10개 조던. 뒷말도.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제스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라멩구와 보타포구에서 뛰었던 알미르는 2007년부터 12년 사이에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와 같은 한국의 클럽에서, K리그 클럽에서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에 들면 온갖 종류의 선물들을 팬들이 챙겨주면서도 큰 압박을 주지 않고 우리 팀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이 밖에서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것은 정말로 멋진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K리그에서 우승도 해보았고 팬들과 선수들과 감독들부터 많은 사랑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그립고 현재는 트레제 PB 어느 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브라질도 팀이 엄청 많아서 되게 엄청 하브리기겠죠. 네. 트레제 PB에서 뛰고 있는 알미르는 이어 말하길 37살이래요 현재. 네, 한국 축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초현실적인 옛날 뭐 이야기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이제 코치가 음식에 관해서 무언가를 물었고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됐지만 다들 들길래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고기가 왔는데 개고기였습니다. 전 식당을 뛰쳐나갔고 사람들이 절 보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 데서나 그걸 파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식당들이 있습니다. 몹시 생소한 것이었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탈리아 식당에 갔었습니다. 천천히 언어와 문화를 배워나갔고 1년 후에는 더 많이 나아졌으며 곤란할 일은 없었습니다. 알미르는 경기에서 지거나 경기력이 형편없는 경우에는 모든 선수들이 강제적으로 클럽하우스에서 자야 했다고 말을 했고 한국인 선수들은 클럽하우스의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기를 못했던 어떤 때에는 회장이 직접 내려와 모두 삭발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미르는 감독이나 주장이 동료를 구타하는 게 흔했다고 말했으며
때때로 우리 주장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캡틴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우리의 등을 때렸습니다. 등 엄청 아플 텐데. 특히 어린 선수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저는 전쟁터의 군인처럼 땅바닥을 기어갔고, 하지만 그는 나는 외국인은 때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기에 저는 화가 났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한국인들은 수많은 압박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살률도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는 승부 조작 사건이 있었고 몇몇 선수들은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부 조작은 그 김동현, 뭐 최성국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 먼저 승부 조작. 네. 이런 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골키퍼 한 명은 차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던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외국인한테 나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개고기 먹는 거?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은. 근데 그 옛날 생각은 난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고 뭐 쟤들 먹는 걸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어렸을 때 한 번 먹어봤어요. 한 번. 아빠 따라서 갔는데 아빠가 고기 먹자. 그래서 어떤 기와집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뚝배기 나오는 거야. 아저씨들하고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갔는데 아저씨들 정말 맛있게 먹고 수육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충격적이었던 거는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먹어봤던 이제까지 무슨 해장국이나 이런 거 따라서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되게 유명한 막 선제장국집도 있고 한데 그거랑 맛이 완전 달라.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거 고기 뭐야, 아빠?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이제 아빠가 이제 말해줬죠. 그 고기라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걔가 귀여워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먹었다라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이 좀 요즘 들어 더 바뀐 건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도 개고기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를 안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또 친척들은 다 키워. 우리 집만 안 키웠기 때문에. 근데 그 개고기라는 게 유통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직도 시장 가면 있어요. 저 사는 동네도 시장 가면 저기 구석 같은데 개고기 끄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좀 청결하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죠? 되게 그쪽 가보면은 거기에 사육되는 개들도, 뭐 사육된다고 해야 되나? 거기 이제 갇혀 있는 개들도 되게 지저분하게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중국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유통이 정말 깔끔하게 되고 고기가 정말 잘 뭐 포장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아니지 않나. 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디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그 동물들이 받는 처우가 그 나라의 뭐랄까 위치를 말해준다?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말해준다? 뭐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개고기의 유통 자체가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그 고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안 먹어요. 그때 이후로 안 먹었고. 근데 염소탕은 먹어요. 염소탕은 가끔씩 나 몸이 너무 허하다, 내 몸에 무슨 에너지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우리 동네 염소탕이 13,000짜리 뚝배기가 있습니다. 그거 먹습니다. 네. 염소탕은 먹어요. 근데 이제 개고기는 안 먹죠. 염소탕도 있죠. 여튼간에 네. 뭐 드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비하한다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꼬마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또 나온 얘기 또 뭐 있었니? 아, 경기력이 형편없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에서 자야 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폴리도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아서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그러니까 저기가 회장이 이제 말했잖아요. 합숙해라. 지금 경기력 꼬라지가 개판인데 뭐 어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여기 나폴리 팬들도 정말 열광적이고 니들 이 돈 내고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축구 보는데 그게 뭐니? 라고 했는데 선수도 이제 합숙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우리 다 성이고 프로가인데 그 선택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냐? 라고 하는데 저는 합숙 정도는 그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이런 거는 오바지. 화장실 청소를 왜 시켰겠습니까? 얘네가 축구를 못해서? 그냥 저 안에서 또 누가 돈을 떼먹는 거야. 그 청소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 화장실 청소 왜 시켜? 저거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뭐 더 축구가 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뭐 다른 걸 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는 거야?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그리고 구타는 말이 안 되죠. 이거 구타는 뭐 얘한테 구타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말하잖아요. 자기와 친한 친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맞는 걸 보고 화가 났다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심지어 잔이지 저거는. 구타는 진짜 다 성인이고 프로인데 프로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 때려서 잘 돼? 참 진짜 여러분 2010년도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10년 전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2010년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프로팀에서 구타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네.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막 그 구타가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더라. 구타를 하다가 외국인은 또 안 때려. 다 그래. 옛날에 개그 콘서트 봐도 뭐 쌤이 있을 때는 그 쌤한테 서 있었다고 하는데 야 넌 빠져. 다른 애들 때렸다고 하고 여기도 뭐 이제 난 외국인 안 때린다면서 웃었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뭐랄까 저 선수한테는 그게 뭐 자기가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다라기보다는 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로. 네. 2010년도에 또 조작 사건도 있었고 되게 이때를 뭐 회상해 보면 본인한테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아요. 네. 무튼간에 아마 옛날 축구를 좀 보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이 친구. 특히 울산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이 뛰었을 겁니다. 저는 아예 인천 때는 생각도 안 나고 포항 때는 좀 생각나요. 네, 거의 제 기억에는 이제 울산 시절만 기억이 나요. 인천에도 있었어?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네덜란드 리그의 이번 시즌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꼬바 바이러스 인한 주요 이벤트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왔고 이 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이번 시즌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아약스와 알크마르가 이번 시즌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냈으며 골 득실에서 앞선 아약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성명에서 2019-20 시즌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UEFA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이에 앞서 이번 주 화요일 UEFA는 몇몇 유럽의 국내 리그들이 특별한 경우 이번 이유를 이제 꼬바 바이러스 이유를 들어서 시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블린트 맞아요. 17번 아약스잖아. 맨 왼쪽이 반더백이고.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네덜란드 축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꼬바 바이러스로 현재 모든 축구 리그가 중단이 되었고 리그들은 9월 1일이 되어서야 무관중으로 다시 리그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한 축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한 결과 네덜란드 축구 리그는 2019-20 시즌을 더 이상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이 결정에 관해서 UEFA와 네덜란드 축구협회가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실하게 완전히 결정이 난다고 해요. 왜냐면 이건 UEFA도 이제 뭐 니네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유럽도 정말 다양한 게 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되게 가깝잖아요. 벨기에는 오히려 이전에 이거 못한다. 꼬바 바이러스 때문에 리그 못한다. 그래서 현재 1위로 하고 있는 클럽 브루헤한테 우승 타이틀 주겠다. 잔소리하지 마라. 끝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 벨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시즌이 끝나는구나. 많은 한국 팬들도 이제 좀 뭐 이승을 좀 띄려고 하는데 아쉽다 했는데 갑자기 벨기에 축구협회에서 야! 그 우승 그 클럽 브루헤 졌던 거 못 줘. 우리 지금 다시 리그 재개할까 생각 중이야.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이렇게 끝내면 너무 위험해. 지금 뭐 중계권에도 그렇고 이거 지금 많은 팀들이 힘드니까 일단은 우승 주기로 했던 거 취소하고 일단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우리 좀 알아볼 거야. 이거 어떻게 끝나게 될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 라고 바꿨어요. 그 클럽 브루헤는 원래 그 우승을 이제 처리를 했다가 이제 좀 이제 선수들 자가격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자기네 나라 못 가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니들 우승차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벨기에는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그냥 리그 끝내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번복한 상황이고 바로 옆에 네덜란드는 우린 끝낸다. 우린 정했다. 어차피 나라 전체가 9월 1일까지 다 지금 중지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라고 하고 끝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약간 유럽도 다양한 거예요. 얘네가 되게 내가 알기로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는 그냥 막 그 국경이 겹쳐가지고 막 집에 반은 막 벨기에에 있고 또 집에 반대쪽은 네덜란드에 있고 이런 집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현재 UEFA하고 얘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와 웨스트햄의 수비수 디오프를 동시 영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울버햄튼의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와 웨스트햄의 수비수 디오프를 동시 영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두 선수를 위해서 준비한 금액은 9,690만 파운드, 한화로 1,475억이며 히메네즈에게 4,400만 파운드, 디오프에게 5,300만 파운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재 두 선수가 무리뉴 선수 영입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그 선수 영입 리스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수가 없고 두 선수 모두 핫한 이적 시장의 매물로 토트넘이 이 선수들을 과연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생각하기가 되게 나름인데 일단 디오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디오프는 웨스트햄에서도 잘하고 있고 요즘에 이 정도 퀄리티의 수비수 데려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또 리그 적응도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디오프는 원래 좀 못해가지고 원래 이탈리아로 빠질 뻔했던 애인데 다시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디오프는 베르통원이 그냥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해되는 영입이에요. 이런 이적설이. 근데 이제 히메네즈는 조금 다르죠. 히메네즈는 사실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도 엄청난 주가를 상종가를 치고 있는 떡상 중에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 선수 자체가 좀 빛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 울버햄튼에 와서 정말 누누 감독이 믿어주면서 원톱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가면은 어떤 바보가 아니고서야 다 알겠죠. 자기가 해리케인에 밀리고 있는 거. 아무리 라울 히메네즈가 연속골을 넣고 정말 잘해주고 있다 쳐도 토트넘은 무조건 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케인이 지금처럼 엎어졌을 때 아플 때 좋은 서브 공격수로 쓰겠느냐 데리고 있겠느냐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더 깊게 들어가서 케인을 지금 비싸게 어디든 뭐 팔아서 뭐 지금 원톱 공격수가 들어갈 수 있는 팀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르셀로나, 레알인데 근데 거기도 수아레즈나 벤제마가 빠지진 않았어요. 뭐 누가 빠졌으면은 저기 가려나? 얘가 거기 들어가려나? 이렇게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얘가 나는 서브로 갈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렇다고 무리뉴가 투톱을 쓴다?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무리뉴 구상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디오프는 되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메네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온 얘기인지 뭔지. 디오프는 올만하지. 베르통원이 무조건 나가니까. 베르통원 얘기 잠깐 나왔는데 베르통원은 아약스에서 되게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정팀이잖아. 나이 먹고. 근데 공짜니까 아약스도 뭐 솔직히 한 2, 3년 버텨주길 바라더라고. 걔 누구야? 걔 사기 맞은 애 누가? 걔 이름 데리우트. 걔 나가고 뭐 아약스가 사실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베르통원의 뭐 경험치를 생각해 보면은 어린 선수들에게 좀 약간 경험도 알려주고 튜터 선생도 해주면서 네, 멘토링 해주면서 이런 거를 좀 약간 생각하는 거겠지. 2, 3년 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빡빡이 감독이 엄청 꼬시더라고 진짜. 엄청 꼬셔요. 인터뷰에서 막 맨날 얘기해.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드보카트 이 페노르스 현재 감독인데요. 이 팀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 재계약을 했고요. 2020-21 시즌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아드보카트 감독은 뭐 최근 2, 3년, 5년 정도의 이제 축구를 접했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도 뭐 대표팀 감독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잘했어요. 네. 왜냐면 히딩크 감독 이후에 네덜란드 국적의 감독 그리고 아드보카트 감독도 사실 대표팀 감독 찍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명망도 높았고 지금 나이에도 정말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페노르스 감독 하는 거 보세요. 근데 썬더랜드 감독도 잠깐 했었고 땜빵으로. 근데 이제 그때 감독 생각해 보면 이제 히딩크 감독 다음으로 와가지고 부담도 정말 많았을 텐데 뭐 원정 첫 번째 승리를 우리가 했죠. 토고를 상대로. 토고 맞죠? 네. 토고 상대로 안정환이 정말 그림 같은 이천수가 또 그림 같은 네. 내가 좋아했던 선수 다 이제 나중에는 수원 출신이 되었던 네. 그렇게 했었고 뭐 프랑스하고도 비긴 건 뭐 대단한 거죠 결국에. 그때 사실 조재진이 잘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입성할 뻔했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뉴캐슬에 정말 사인까지 직전까지 갔는데 메디컬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일하기도 하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일하라. 조재진이 인터뷰에서도 하나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때 뉴캐슬 가지 못한 거. 근데 이제 뉴캐슬이 이제 조재진이 골반에 이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뉴캐슬 메디컬에서는 이거는 영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우리 팀에서는. 이게 또 어느 팀에서는 그런 게 영입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왜냐면 조재진이 그 이후에 축구를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팀 가서 또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뉴캐슬에서 좀 운이 없던 거지. 근데 본인은 이제 해외 진출을 유럽을 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뭐 다 정말 다 됐는데 거기서 안타깝게 떨어져가지고 뭐 못 갔으니까 본인이 잘 아셨겠죠. 뭐 안정환의 블랙본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정환은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 찍었으니까 유럽을. 모르겠어요. 골반에 되게 고질병이라던데. 너무 추워요? 저도 아까 콜라 사가지고 나 나갔었는데 춥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운동 안 갔어. 추워서. 오늘 땀 흘리면 무조건 감기다. 근데 왜냐면 내가 어제 뛰고 왔는데 어제도 바람 많이 불었는데 어제 집에서 방송 끝나고 몸이 되게 으슬으슬한 거예요. 근데 순간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나 이거 혹시 걸린 건가? 왜냐면 올 때 내가 파리바게뜨 한번 잠깐 들렸거든요.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나 어제 빵 먹었잖아요. 잠깐 배고프다고. 나 순간 그분이 설마 그래서 집에서 있던 해열제랑 이렇게 먹었는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괜찮더라고. 뭐 어떤 간에 다행인데 아무튼 순간 놀랐어요. 순간 진짜 무서웠다고.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로 바람 불면 밖에서 뛰지 말자. 안 된다. 해가지고 패딩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너무 오버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나갔습니다.
실제로 내가 알아봤어요. 나 이 정도 지금 약간 열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보건소 이런데 연락해서 가야 되나 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3, 4일 정도는 집에서 그냥 쉬래요. 깔끔하게 막 손 세정제나 이런 거 다 집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락스를 뭐 어디 행주 같은데 묻혀가지고 뭐 닦고 막 이러라고 막 그 있더라고요 방안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괜찮더라고. 다행이었어요. 오늘 안 나왔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말 나온 게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춥다. 추워. 추웠어. 안녕하세요. 옆에 꼬르륵 하는 소리 들려요 지금? 차 한잔 마시려고. 카리오스는 베식타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로리스 카리오스가 베식타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160만 유로 22억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서 피파 측에 베식타스를 제소한 카리오스는 베식타스 측이 건넨 임금 지불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습니다. 피파 측을 통해서 이제 베식타스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불받을 카리오스는 원 소속팀인 리버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시발. 2년 임대 계약으로 베식타스에 몸담았던 카리오스는 67경기에서 출장에 95골을 실점했습니다. 한 경기에 몇 골을 실점한 거야? 한 1.5골 실점한 거야? 뭐야, 씨. 아무튼, 네. 그래도 베식타스 정도면은 임금체불을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 정말 그 빅클럽 중에 한 팀인데, 터키에서. 아무리 제가 카리오스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체불은.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해보셨을 테고, 돈을 못 받으면은 얼마나 이제 뭐랄까. 물론 얘는 벌어놓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임금이 체불되면 정말 한 달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죠. 임금체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임금체불을 한번 겪어본 적 있어요. 2달 정도? 나중에 뭐 받아가지고 문제는 안 됐지만, 근데 그 두 달 정도 뭐 넣는 적금도 못 넣지. 뭐 이제 돈이 정말 필요하니까 손 버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죠 뭐. 죄송하게도 친구들은 난 모르겠어. 친구들하고 동거래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지금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엄마가 근데 그때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다 느꼈지. 말하지 말걸.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막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가 너무 어떤 상황이니 뭐 했니 뭐 지금 막 하니까 속으로 말하지 말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돈이 없으니까 쌀도 못 사고 그때 벌써 한 이틀 굶었을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하고. 진짜. 약간 인간임을 포기하면서 막 어디 내놓은 음식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이제 배고파가지고 너무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제가 그때 돈 아끼겠다고 반지하에 살았고 벽지에 곰팡이가 다 있었고 나 그때 몸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진짜. 그때가 또 겨울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보일러에 그 기름 보일러인데 기름을 못 넣으니까 그래 막 진짜 막 패딩 입고 자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듣고 쓰고 와본 거죠. 나 이제 있는 곳에 엄마가 울고 불고 막. 근데 내가 말했지만 난 아버지랑 한 번도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어요. 다만 대화를 안 했을 뿐이지. 먼저 누가 이제 뭐 내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제 살갑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몰랐는데 이제 주인집 아줌마가 밀린 월세 다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보일러에 이제 기름도 채운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보일러 완전 옛날 거고 막 엄청 컸어요. 근데 그거를 만땅을 채웠더라고.
그거를 가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만땅을 채워가지고 만땅에 가득 채워가지고 한 돈 15만 나와요. 가득 채우면 아버지가 채우고 간 거예요. 그 주인집에 연락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먹을 거 이제 참치 이제 뭐랄까 그 세트 같은 거, 집 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놓고 갔는데 내가 회사를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돈 못 받아도 일단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오고 이제 누가 온 게 느낌 확 나니까 보일러실도 가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진짜. 죄송해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내가 엄마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아빠한테 말했다고 하면서 그때가 군대 가기 직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내 입영 때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입영 때 내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군대 가서 거의 바로였으니까. 아빠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아빠도 이제 저랑 같은 해병대 나왔으니까 아빠도 군대 갔다 와서 알고 전화하면 너 눈치 보이는 거 아니까 일병 되면 전화해. 정말 힘든 일 있으면은 편지 쓰고 이렇게 말하는데 막 진짜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죄송하고 고마우니까 막 사랑한다 했을 때 아빠 사랑해 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약간 울컥해요 진짜. 근데 그때뿐이야. 근데 그때뿐이라고. 왜냐면 아빠는 원래 날 이제 푸시하는 스타일 아니신데 이제 나도 아빠한테 막 짜증은 안 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아빠도 이제 나한테 이제 바램을 슬슬 얘기하시지. 이런 뭐 누구 아들이 뭐 안마의자 샀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씨. 아빠 정도, 너 정도면은 아빠가 할아버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원래. 명절에 가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그 아버지 친구분 뭐 이제 자식들을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전 정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아빠 나이면 할아버지도 많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지금도 뭐 저한테 근데 막 푸시는 안 해요. 근데 가끔씩 말하는 게 내가 그냥 찔려가지고 아 진짜 하긴 아빠 친구분들이 좀 뭐 이제 아이를 좀 일찍 낳으셨으면 당연히 그러면 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쓱 하고 오는데 불편하진 않은데 죄송해서 그렇지 죄송해서 오히려 뭐 차라리 뭐 아빠 친구 뭐 아들이 뭐 자동차를 해줬다더라 뭐 이런 거면은 아빠 내가 열심히 나 돈 벌게 열심히 뭐 해볼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면은 이제 좀 죄송해서 그냥 이제 내가 미안한 거지 뭐 내가 쓰레기죠. 네. 아직도 방송하신 거 모르는데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 왜 했지? 나 옛날 저기구나 살던데. 그러니까 내가 그 반지하가 어떤 집이었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지였냐면 되게 옛날일 거 아니에요.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밖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밖에 집 밖에 어떤 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반지하에서 올라와서 그냥 화장실이 근데 또 웃긴 게 길 가는 길가에 있어. 길가에 그냥. 그래서 뭐 그게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그랬죠. 네. 아무튼 옛날 생각나네요. 이탈리아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세리아 A는 리그 총회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가졌으며 화상 회의에서 20개의 클럽의 만장일치로 2019-20 시즌을 완료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언급을 했듯이 스포츠 활동 재개는 피파와 UEFA의 지시의 결정과 축구 선수 및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축구 관계자들이 또 이야기해서 의료 체계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자식 맞아요. 네. 준수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덜란드는 9월 1일까지 이제 모든 이벤트가 전면 금지되면서 그만하겠다라고 했지만 이탈리아는 모든 구단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다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럽도 제각각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탈리아는 사실 좀 심한 나라잖아요. 이게 뭐 유럽 중에 덜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유럽 중에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이게 만장일치로 이거 다 하겠다 리그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참 특이하네요.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 리그 우리나라에 산다던데. 아, 뭐 우리나라에서 해. 말이 안 되지. 프리미어. 아, 그럴 마음이었으면 걔네들 지금 진짜 뭐 대만이나 이런 데 차라리 지금 열려 있는 데 가겠지 그냥. 솔직히. 빨리 검사해 가지고 시즌 더 지나가기 전에. 에이. 그래 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리그를 하는 데가 있어요.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야. 근데 20개 팀이 다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해. 솔직히. 하면 선수들 보러 갈 때. 그게 문제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잘 봐요. 만약에 다 가타부타 제껴놓고 뭐 맨더비를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에 볼 수 있다 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안 가겠어요? 가면은 또 모이면 난리 나는 거야. 독일처럼 되는 거야. 오지 말라고. 무관중 경기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가가지고 경기장 밖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바글바글하면 그것도 나라 문제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그 케빈 데 브라이너 보러 안 가겠냐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안 보러 가겠냐고. 가가지고 모여있으면 거기 또 퍼지면 또 난리 나는 거, 또 난리. 그럼 누가 이거 데려왔냐, 이게 뭐냐 하면서 난리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공항, 그치. 공항부터 난리 나는 거지. 자, 다음 소식은 신트트라이던 선수단은 일시적 급여 삭감을 해서 이 지역 병원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꼬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모든 스포츠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신트트라이던과 우리 선수단은 급료를 일시적으로 삭감하는데 합의했고 선수들과 함께 신트트라이던은 꼬바 바이러스에 대항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투로도 이 병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 병원은 3D 스프린트 마스크와 재사용 가능한 옷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런 어려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또 신트트라이더는 이승우 선수가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또 가져와봤고. 자, 다음 소식은 근본 살살 녹는다. 바클리가 5km 달리기를 16분 만에 주파했다고 날조했다가 걸린 첼시 트윗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 살살 녹는다. 프리미어 리그의 몇몇 선수들이 자신들의 5km 달리기 시간 기록을 SNS상에 게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의 기록은 20분 언저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맨유의 맥토미니가 정확히 16분으로 1위를 랭크했으며 첼시도 이에 질세라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바클리의 5km 달리기 기록이 16분 11초라는 내용의 트윗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바클리가 타 선수들처럼 5km를 그대로 쭉 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기록은 바클리가 한 셔틀런 훈련에서 뽑아낸 기록을 5km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근본 살살 녹는다. 구라질. 결정적인 증거는 스트라바에 있는 바클리의 달리기 데이터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기에 걸린 총 시간은 1시간 5분이며 뛰었다가 쉬고 하는 훈련을 그냥 총 1시간 5분 동안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바클리는 자신이 5km를 16분 만에 주파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날조 트윗을 올린 첼시 계정 덕분에 아무 죄 없는 바클리가 날조 의혹을 받았었는데 바클리가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본 살살 녹는다. 왜 그래? 조르지니도 그렇고. 진짜. 잘하다가 또 잘하다가 또 이래. 근본 살살 녹는다 진짜. 진짜.
아, 지저분하다. 정말 지저분해. 바클리 팔라고. 바클리 이렇게 체력 좋다고 팔라고. 존신하라고. 씨. 그렇지. 류중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과 불러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걸 저렇게 하는 거요. 이해가 안 되네. 근본 살살 녹는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런 기억이 없어. 팬들이. 얘가 프리미어 리그에 있었다고? 하는 정도의 선수 10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투자했었는데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10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근본 살살 녹는다. 연속적으로 첼시가 나오네.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유니폼을 첼시 역대 유니폼 중에 제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유니폼이에요. 가장 아디다스스럽고 가장 첼시스러우며 가장 첼시 유니폼에 딱 좋은 마킹이다. 폰트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다. 다. 그리고 이제 엠블럼까지. 엠블럼이란다. 저기 프리미어 로고까지. 정말 그냥 완벽한 유니폼이라고 생각이 들죠. 딱 들어맞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우리 20대, 지금 현재 30대, 40대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유튜브의 원조 스타. 지금 유튜브에는 많은 뭐 스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찌양님도 엄청 내가 최근에 그 놀러가 아니지 놀면 뭐하니 거기 찌양님이 나오는 거 봤는데 뭐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찌양님. 제가 먹방을 사실 잘 안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개를 놓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그걸 보는 걸 좋아해요. 한 음식을 조지는 것보다 여러 개를 펼쳐가지고 뭐 한식 같은 거 먹는 영상 좋아하는데 이제 하나를 조지는 거는 제가 좀 그렇게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잘 드시는 거 다 아니까. 근데 찌양님 나오신 걸 봤는데 그분도 뭐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더라고. 찾아보니까 엄청 그 상위권.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유튜브 스타들보다도 사실 뭐 훨씬 더 유명한, 왜냐면 전 세계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아웃프론트의 황제죠. 이게 또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에는 말도 안 되는 약간 물론 그런 건 있겠지만 히카르도 콰레스마가 호날두의 스승이다. 무슨 이런 게 많아요. 물론 도움 주고 그다음에 뭐 이게 경험 알려주고 했겠지. 그리고 이제 뭐 임유한도 최연성 관련돼가지고 이제 당연히 선배고 알려줬겠지만 너무 이제 뭐랄까 스승과 제자의 격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막 저 때는 무슨 4대 천왕 이런 게 유명했어. 미드필더 4대 천왕, 센터백 4대 천왕 막 이런 거 알죠? 뭐 미드필더 4대 천왕 하면은 그때가 베컴, 베론, 지단, 네드베드? 베컴, 베론, 지단까지는 알겠는데 한 명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막 하는 게 많았어요. 뭐 딱 그 고정된 수식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많았다고. 근데 이제 피구 맞아. 피구야. 그렇게 네 명을 또 4대 천왕이나 했었죠. 네. 카레스마는 아웃프론트의 1인자. 난 진짜 유튜브 보고 하긴 그때 유튜브 보긴 했어. 생각해보면 난 유튜브 보고 카레스마는 킥을 다 아웃프론트로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 카리스마는 내가 잘 몰랐던 선수거든요. 사실 얘는 되게 좋은 클럽에서 많이 뛰었어. 찾아보니까. 물론 잘 안 됐지만 다. 근데 진짜 난 얘가 정말 다 이제 우리가 투수로 치면은 직구만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너클볼. 이런 선수들처럼 축구로 치면은 이건 얘는 무슨 킥을 다 아웃프론트로만 하는구나. 왜냐면 나 영상이 다 아웃프론트니까. 근데 잘 모르는 선수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뭐 나이 지금도 어디서 뛰는지 모르겠네. 지금은 내가 최근까지 터키 팀의 베시타스 거기 뛰었던 건 내가 기억하는데 뭐 그때도 잘 보진 않았어요. 국대만 좀 봤지. 국대는 좀 나왔으니까 나이 먹고도 국대만 좀 봤는데 여튼간에 뭐 포르투갈 국적의 콰레스마는 2008-2009 시즌 첼시 합류했고 일주일 뒤 스콜라리 감독이 바로 경질당하면서 5경기만 뛰고 이제 떠났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클럽 뭐 바르셀로나에도 있었으니까 거의 기억이 없어요. 네. 첼시 근본 살살 녹는다.
다음은 또 첼시 근본 살살 녹는다. 알렉산드로 파투. 2015-16 시즌 중 첼시에 합류한 파투는 첼시의 입장에서 큰 투자는 아니었겠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떠났습니다. 네. 근본 살살 녹는다. 네. 첼시 선수가 연달아 나왔고, 이분이 이제 그 결국에는 마리나와의 이제 뭐 마리나 때문에 떠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본인이 이제 잘 키워낸 뉴스 선수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대단한 양반인데 뭐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였더라? 뭐 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레미? 이름이 생각 안 나냐? 좀 헷갈리네요. 미안합니다. 모나코로 갔다가 지금 모나코에서 다른 데 갔으니까 미안해, 이름이 생각 안 났어요. 제롬 보아탱. 네. 제롬 보아탱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프리미어 리그로 왔었죠, 제롬 보아탱이.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에서 뛴 바가 있는데 뭐 당연히 제레미 보가는 이제 사솔로에 있는 저 양반이 이제 키운 어린이이긴 하죠. 보가도. 네. 아까 그 양반. 네. 뭐 미넨 가서는 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됐으니까, 보아탱은. 물론 보아탱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제 메시를 상대하다가 넘어진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 싱크홀드 생기는 장면, 뭐 움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실 이 제롬 보아탱 선수 자체로 보면은 엄청난 선수죠. 메시는 그 엄청난 선수들보다 위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거고. 아무튼 보아탱이 맨시티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너무 옛날 선수라 어제 잠깐 엊그제일 거예요. 그 뉴캐슬의 레전드가, 콜롬비아의 레전드가 이제 콘돔을 뿌렸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뉴캐슬 경합 장면을 보여줬던 사진 나왔던 이 전 바르셀로나 출신의 선수 라이지거입니다. 라이지거. 아약스의 황금 세대 멤버이자 바르셀로나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네덜란드 우측 수비수인 라이지거는 이제 미들스부르 소속으로 22경기를 뛰었었습니다. 항상 입 때문에 원래 호나우지니보다 더 먼저 입으로 이제 유명했던 라이지거. 미들스부르에 은근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랄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옛날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뛰었지. 그 프리킥 장인 그 형님 누구냐? 리옹의 그 형님도 잠깐 있었잖아, 옛날에. 그 사람도 왜 이름이 생각 안 나냐? 나는 갑자기. 아이씨. 레알 마드리드에서 두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한 또 다른 오른쪽 풀백 미첼, 네, 맞아요, 주인유. 그 친구도 있었잖아요. 오른쪽 풀백 미첼 살가도는 샘 엘러다이스와 스티브 킨 아래에서 블랙번 로버스 소속으로 66경기를 뛰었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 와서 뛰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네, 살가도 왔었던 거는 일단 기억났을 거고. 그냥 항상 나는 살가도 보면 다른 생각보다, 와, 에인세랑 같이 있는 거 보고 싶다, 그냥 그 생각 들었어요. 그냥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스타일이. 그냥 이게 뭐 축구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외형이 뭔가 되게 에인세 같다,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선수는 이천수 동료로 잘 알려져 있었던 다르코 코바세비치. 레알 소시에다드와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그리고 라치오에서 뛰었던 선수지만,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또 뛰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모르는 선수일 거예요. 네. 다음은 이 선수도 기억할 만하죠. 지금도 계속 감독하고 있으니까. 지금 백수인가? 최근에 있었는데. 빈첸초 몬텔라. 2007년도에 풀럼으로 임대를 가가지고 경기를 뛰었지만 임대가 연장되진 않았습니다. 빈첸초 몬텔라가 또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뛰었다라는 거. 다음 선수는 현재는 이제 인터밀란 소속이죠. 보르아 발레로. 네. 피오렌티나에서 인터밀란으로 팀을 옮겼고, 그 전에 10년 전에 웨스트브롬 위치 알비온에서 뛰었었죠. 네. 잉글랜드에서는 잘 안 됐대. 이탈리아에서 잘 된 거지. 이 발레로고요.
다음 선수는 블랙번에서 뛰었던 하칸 슈키르. 갈라타사라이의 스트라이커. 2002년도 한국 월드컵에서 뛰었던 또 공격수고 2002-2003 시즌 블랙번에서 뛰었었습니다. 터키의 최다 득점자이고 갈라타사라이 소속으로 많은 골을 넣었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넣은 2골은 아마 아무도 거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조던 형이 채팅 없다고 곧 난리치겠군. 괜찮아. 오늘 카카오에 좀 사람들 많이 와서 괜찮아.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사람 들을 게 없지만 인터넷 방송은 카카오다. 오래 한다고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아무튼 하칸 슈키르가 블랙번에서 뛰었던 적이 있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전 맨시티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죠. 레스터 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뛴 적이 있으나 리그에서 4경기, 레스터 소속으로 5경기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팬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만치니는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달 조금 뛰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뛰고 은퇴했어요. 네, 빡이 쳤는지 아니면 뭐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레스터에서 잠깐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말년이었던 거야. 정말 말년. 네. 그리고 은퇴했더라고. 그러니까 레스터가 마지막 팀이에요. 난 이건 몰랐는데 만치니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여기서 뛰고 자기 이제 축구 커리어가 마무리가 되었다. 다음 소식은 K리그 개막 소식으로 유럽에서 중계 문의가 들어오는 K리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신종 꼬바 바이러스 감소세로 잠정 연기했던 개막을 추진 중에 있는 K리그에 해외 중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축구의 본고장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중계에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프로축구연맹은 10억 원을 투자한 K리그 미디어 센터를 지난 3월에 딱 개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K리그는 전 세계에 일원화된 방송,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오늘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막 소식과 더불어 기존 이제 영업이 되었던 14개국 외 정말 많은 곳에서 중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해당 관계자는 주로 유럽의 복수업체가 중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꼬바 바이러스로 전 세계 축구 대부분이 멈춰선 가운데 일부 독재 국가에서만 프로축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럽 축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서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위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리그를 강행했던 아프리카 부룬디는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다시 중단을 선언했고 그나마 피해 규모가 적었던 국가만 현재 프로축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대만 등이 유일합니다. 저기를 누가 보겠냐고.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대만을 누가 봐. 솔직히 저기서 게임을 축구를 하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누가 관심 있겠어요. 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대만. 네. 여기에 K리그가 개막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지만 K리그의 개막 소식은 해외에 다르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초기에는 최대 위험지였지만 철저한 방역과 국민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K리그 개막 소식은 긍정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리그는 지난해에도 동남아와 유럽 등을 비롯해 해외에 송출을 했었지만 단기 계약, 1년의 단기 계약만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 바이러스 여파로 전 세계 축구가 휘청거릴 때 K리그가 개막에 성공한다면 축구 산업 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축구만큼 글로벌한 스포츠는 없기 때문에 더욱더 K리그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K리그를 홍보하고 해외 중계권을 판매하면서 국내 축구 산업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해외 중계권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개막일이 확정되고 나서 열기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게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발표하겠다 발표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 리그를 여는데 가장 수준 높은 리그가 K리그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대만을 누가 보냐고. 거기를 무시하는 게 무시합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그래서 K리그가 이제 뭐 손흥민 나라 아니겠습니까? 차범근의 나라고 연관이 딱 됩니다. 독일에 수출할 때는 여기가 차범근의 나라 K리그다. 영국에 수출할 때는 여기가 지성 파크, 흥민 손스, 거기 K리그다 하면서 딱 수출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옛날 경기 제가 말했죠. 저도 옛날 경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끔씩 봐요.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가끔씩이고 그래도 라이브 내가 저 경기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들 새벽에 보겠지. 우리도 맨날 새벽에 봤으니까 거기도 그때 보겠지. 뭐 지들 한번 당해봐 보라지. 아무튼 라이브로 보면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그 스포츠만의 그 울림이 있잖아요. 그걸 느껴봐야지. 저기 수원 삼성 경기인가? 정말 듣던 대로 개같군. 첼시도 우리가 골키퍼로 구해야 되는데 저기 수원의 노동건이라는 선수 아주 나이스하구만. 케파를 보내고 노동건은 20억 영입할까? 이런 거. 우리나라 VR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VR 해야지 빙신들아. 잉글랜드 심판들 좀 봐라. K리그 얼마나 K리그는 반칙만 불면 VR 보지 않냐. 주심이 가가지고 저렇게 봐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전 세계 축구를 리딩하는 거야 K리그가 그러면? 몰라 그렇게 할지 모르겠고 아무튼 뭐 거기선 전혀 이제 영국과 아니 저렇게 심판이 VR 보고 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속도가 괜찮은데 왜 자꾸 얘네는 막 저기 위에서 누가 뭐 봐주니 마니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축구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진짜 축구를 라이브로 본다라는 게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무관중 열릴 거예요. 무관중 열릴 테지만 좀 준비를 잘해서 그 뭐 통청 같은 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프로구단들이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적자 보고 하는 거잖아. 우리 이 K리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가 그래요. 롤은 모르겠어 내가. 롤 스포츠가 인기가 너무 많은데 거긴 모르겠어. 내가 거기는 잘 몰라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돈을 받을 데 없는데 통청 같은 거에 외국 광고 받아가지고 외국 그 광고도 좀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그런 구단이 이제 서로의 이제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개인 광고, 팀의 광고도 받고 그 리그 광고도 받고 뭐 중간에 광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광고가 안 붙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광고를 트는 거야. 거기 뭐 잉글랜드에 이게 수출된다. 그럼 딱 녹화해가지고 이게 중간 광고는 이제 광고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독일에 나중에 나오고 가면 독일 쪽에 광고를 틀어주던가. 그 다음에 영국 쪽에 틀면 영국 쪽 광고를 틀어주던가. 그렇게 틀어주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막 적자로만 팀을 운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MOTD의 병습을 분수. 그치 그럴 수 있지. K리그. 사실 지금 우리가 MOTD도 거의 안 할 거 아니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 치면은 이동국 옛날 미들스프로에 뛰었던 선수인데 아직도 저기 전북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잘하고 있고 아이가 5명이다. 대단하다. 쌍둥이 둘 원 마지막 아들 낳았다. 대단하다. 메시도 지금 딸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겠댔는데 메시도 딸을 낳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가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메시가 실제로 했던 말. 그리고 그 유튜브에 지금 말씀하신 동국리 그 피파 게이머 맞지 뭐 프로게이머가 아니니까 게이머 그분들한테 저분이 동국리다. 네가 그때 손흥민인 줄 알았지만 나왔던 동국리다. 리동국? 그래 리동국이다. 그것도 또 이제 인터뷰도 따고 그런 거. 어차피 지금은
축구에 관련된 이제 상품할 수 있는 영상들이나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좀 전에 뉴스에도 뭐 했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억 안 나는 10명 이런 거 이제 지겹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뭐 센터백 15명 이런 거 다 과거 얘기예요. 이제 정말 라이브한 얘기를 할 거면 K리그가 이 축구 핵심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나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당연히 그쪽 리그 열리면 그쪽 거 보겠지. 하지만 그 열리기 전까지에 충분히 그 경쟁력을 한번 가져가 보자. FC 서울 경기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영파크? 주영파크? 오마이갓 릴리 이러면서 오마이갓 아직 선수야? 와우 아스날 와우 김보경 김보경 카디프시티 강등 2부 리그 와우 그 맨유전 골인가? 맨시티 골인가? 맨시티 골 같은데? 헷갈리네 좀. 김보경? 와우 막 이러고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출신들이 많아요. K리그에 또 누구 있냐? 또 끝났나? 다 끝났나? 김보경 왜 모르니까 선생님 생각보다 덕질하는 애들이 많아요. 덕질 정말 우리들도 이해를 안다고? 옛날에 모릅니까? 무슨 세계 테마 기행인가? 거기서 포항 스틸러스? 말했던 거 아주 유명한 영상도 있는데 김보경 정도면 빅클럽에 골도 넣었고 이청용? 청룡리? 볼튼? 케빈 데이비스 대갈사비? 와우 릴리 와우 울산 와우 이러면서 막 이청용 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어파 유로파 리그 골 개막 경기 골 와우 릴리 애기 또 났어 와우 애기 3명 났어 와우 대박 기성용 없잖아. 기성용 마요르카 있잖아.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뭐랄까 만약 이게 정말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해외에 뭐 단기라도 뭐 쟤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은 보잖아요. 우리가 3개월에 단기 뭐 수출한다 해도 그러면은 K리그 이제 연맹에서 과거 프리미어리그 애들 뛰었던 애들 부르는 거예요. 영상 한번 찍자. 인사도 하고 우리도 가끔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선수들이 K리그 관련돼서 인사하기도 하고 옛날에 수원하게 인사도 했고 수원 FC 옛날에 쿠르투아 벨기에 선수 누구냐 눈 졸리게 생긴 애 친구여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영국 괜찮냐 우리 뛰었을 때 추억이 된다 하면서 그런 것도 해주고 타가트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 못 뛰었을 뿐이지 팀에 있었습니다. 도닐 헨리 수비수 웨스트햄에서 경기를 못 뛰었을 뿐이지 뛰었었습니다. 1부 리그에서 다 모여가지고 괜찮냐 니들 우리가 지금 한국은 여기 방역도 잘하고 마스크 많이 써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너희들도 항상 마스크 쓰고 무리뉴 같이 어디 나댕기지 말고 집안에 있어서 K리그 즐겨라 하면서 이제 영어로 쫙 해주면은 다 경력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전북이 감독이 그 앞에 서가지고 하이 무리뉴 병신같이 왜 나대는 거야. 집에 있어 집에. 나도 여기서 집에서 자가격리했고 우리 코치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잘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 날 불러줘. 하면서 이게 또 말도 할 수 있고 다 여기 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분석이 있던데 전 세계 사람들을 엮으려면은 몇 번에 거치면은 그거 된다는 게 옛날 봤는데 프리한 식구에서 아무튼 다 이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엮을 수 있어요. 박지성도 얘기해 주면서 박지성 또 이제 박지성 외국에 있나는데 지금 모르겠네. 박지성 수원 경기 좀 보러 오거든요. 가끔씩 딱 오고 독일에 수출할 때는 차범근 딱 와가지고 다 이게 보고 차돌이도 앉아가 딱 보고 있고 아빠랑 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다 할 수 있어. 수출할 수 있어. 이게 보면은 이게 옛날 장비예요. 이것도 심지어 옛날 장비. 요즘엔 더 좋아졌죠. 이거보다. 그리고 트위치에서 송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수출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트위치에서 여기는 K리그는 할머니가 중계도 해? 와씨 릴리. 정말 이 패러다임 축구의 패러다임 이 여자의 해설과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도 이렇게 함께 방송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이런 방안 다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트위치로 수출하면 밑에 자막으로 광고도 넣을 수 있어요. 집에 자막으로 동네 자막도 넣을 수 있다고 송출한 것 나름으로 밑에다가 이게 뭐 잉글랜드 어디 영국 어디 주에 어디 마트에서 할인하고 있다 빨리 오라고 막 넣을 수 있는 거지 뭐. 얘네들 이게 또 축구 채팅하면서 하는 만 보면은 우리 방에 몰래 들어오겠네. 중계하면 만약에. 왜냐면 이게 개인 중계는 해외 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방. 또 엄청 오겠네. 막 영어로 쌀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게? 풀친으로? 옛날에 지금은 안 오는데 이제 카카오 한창 번성했을 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카카오에 많은 분들, 유명한 분들이 있었을 때 실제로 중동에서 그리고 터키 같은 데서 엄청 나한테 풀친이 오는 거예요. 난 이게 왜 오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맨날 물어봐. BTS 비디오? 막 이런 거. 저작권 있을 때 풀친이라니까 풀친. 나한테 엄청 물어봤다니까. 난 나한테 왜 이 두건 같은 거 쓰고 있는 여자가 나한테 왜 말을 거나 하이 막 이러는데 맨 처음에 쌩을 까다가 자꾸 보내니까 내가 뭐 말했죠. 분위기 돌려가지고 나한테 왜 보내냐. 나 이거 어디서 봤냐. 그 말을 안 해. BTS 비디오? 갓세븐 비디오? 막 이런 거. No 하고 차단하고. 근데 옛날에 인정했었어요. 그거 실제로. 막 러시아 사람, 중동 사람, 아랍 사람 같은 말인가? 아무튼 뭐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나 모르는데 심지어. 그때 예,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안 와요. 요즘에는 뭐 우리 방도 200명이 안 차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200명 가까이 오네요. 오랜만에. 네. 옛날에 우리 방 보는 외국인도 있었지. 실제로. 물론 무슨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이 좀 많이 봤어. 내가 중국 욕을 많이 했거든. 실제로 내가 중국을 욕했을 때 댓글에 이제 조선족이 중국 욕하지 마시죠. 중국 사람도 조선님 방송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족인 분 같은데 내가 그때 당당히 말했죠. 아 그래요? 그럼 보지 마 이씨. 이래서 지금은 조금 잠깐 후회해요. 왜냐면 뭐 유튜브 조회수도 너무 안 나오고 여러분 유튜브에 조선 HD 검색해 주세요. 유튜브 조회수도 너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후회하는데 그때는 좀 내가 중국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는 극혐했을 때라 그럼 보지 마 이씨 하면서 네 했었죠. 그때 조회수 잘 나왔거든요. 건방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한없이 나약한 걸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중계 없으면 많은 콘텐츠가 없구나. 나도 많이 알고 더더욱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방송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리버풀 욕을 해도 내 욕은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리버풀 수원 욕을 하세요.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조던. 나만의 작은 이동준이 울버햄튼으로.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나만의 작은 이동준 울버햄튼. 갈만하지. 동준이 갈만하지. 동준이 라울 히메네즈 팀 떠나면 갈만하지. 울버햄튼이 이제 한국 선수 영입할 만하지. 꽁푸엉 코인은 이제 실제로 맞아요. 베트남 쪽에서 우리 방송을 자꾸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걔네들도 이제 뭐 템코나 락사 이런 데 유명한 사이트 말고 소규모로 이게 뭐랄까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주소를 어떻게 약간 공유했나 봐요. 자꾸 K리그 보는데 생각보다 관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가.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분이 영어로 꽁퐁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다 잘 썼죠. 꽁퐁 못 나올 것 같다. 꽁퐁 한국에서 평이 안 좋다. 이 피지컬이 안 되는 것 같다. 걔가 나한테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꽁퐁 베트남 국대에서 잘만 뛴다. 맨날 부른다. 경력 좋다. 나한테 좀 내가 좀 말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거기서 잘 뛰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못 뛴다. 피지컬이 너무 떨어진다니까. 계속 아니라는 거야. 다 아니래. 내가 잘못 알고 내가 꽁펑 연기를 못 봤기 때문에 아니래.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인천 팬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거기서 뭐라고 말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오케이 하고서는 그냥 뭐 했는데
꽁펑 뭐 잘 안 돼. 꽁펑이 잘 됐으면은 모르지. 우리 방이 진짜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인 중계, 그러니까 원래 리그 중계는 안 되는데 개인 중계는 외국에서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송을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러 오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K리그 중계할 때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중계에도 한국말 듣고 싶으니까. 근데 K리그는 원래 안 됐어요. 그걸 해주면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연맹에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꽁펑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했었고 프로야구는 돼요. 프로야구는 공식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식방도 외국에서 볼 수 있어요. 프로야구는 실제로. 프로야구 하면은 아마 카카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시 룰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는 거기 써 있어요. 밑에 문구에 프로야구는 뭐 해외 중계 열어도 된다. 써 있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AFC에 속해 있는 가장 큰 리그들 여기서 중국 리그가 슈퍼리그가 5년 동안 계약을 했고 1년에 2,600억 5년 동안 1조 3천억 원의 중계권료를 받는다. 자국 리그예요. J리그는 10년에 계약을 했고 총으로 따지면 2조 2천억 원을 그리고 1년에 이제 2,200억을 받는 거예요. 호주 리그도 6년에 계약을 했고요. 1년으로 치면은 500억의 금액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K리그는 4년 동안 이제 1년에 65억밖에 안 돼요. 가장 아시아에서 물론 AFC니까 물론 이제 서아시아도 있지만 거긴 모르겠고 이제 이쪽 가장 유명한 리그잖아요. 중국과 일본, 호주, 한국이. 근데 너무나도 좀 많이 차이 나는 금액이 수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해라. 이번에 짧은 계약이 일지언정 못 버는 것보다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받는 게 벌 수 있으면 버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기회를 잘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에 수출하는 이제 J리그를 수출하는데 정말 많은 나라에 수출해. 진짜 우리가 보면은 야, 이런 나라도 J리그 영상을 수출받나? 그러니까 수입하나? 하는 할 정도로 진짜로. 근데 그거 원래 지표가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찾아봤는데 그거는.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 풀친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거의 뭐 한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나요. 일본은 관중도 많고 영상의 퀄리티도 되게 좋고 얘네는 왜냐면 일본도 사실 J리그가 무료로 하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다 거의 유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포티비에서 하는 걸 무료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퀄리티 차이를 뭐 탓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좀 K리그도 돈이 되는 리그가 되면 좋겠다. 뭐 이걸로 뭐 떼보자. K리그를 뭐 하면서 떼보자. 리그 연맹이 뭐 이렇게 벌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좀 흑자 뭐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 되고 다음 연도는 1억이 되고 정말 좀 흑자를 가져가면서 우리는 맨날 우승 상금도 개떡 갖고 아이고 그쵸. 네 아무튼 네. 그런 거 말고 좀 K리그 뛰는 선수들이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뛰던 선수들이 좀 K리그 돌아와서 좀 마음 먹고 일본은 많이 돌아가요.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뛰거나 물론 기성용이 그거를 이제 총대 매가지고 많이 금액 낮춰가지고 이제 나 K리그 돌아가서 한번 보답해 드려야겠다 했는데 FC 서울이 그거 돈 조금 아끼겠다고 씨발 아주 그냥 짜고 아주 그냥 아유 진짜 지저분하게 그것 좀 아끼겠다고 그 뭘 아끼냐 그거를 아유 그래서 데려왔어야지 기성용을 아유 정말 지저분해 보면은 아유 진짜 보면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거 뭐 아껴서 뭐 할래 그거 뭐 아껴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 건데 지들이 뭐 자체 중계를 더 퀄리티를 좋게 해줄 거야 뭐야 그런 것도 아니면서 뭐 아유 진짜 보면은 해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오고 싶게끔 외국 선수들이 이 리그에 한번 도전하고 싶게끔 그런 리그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팬들도 물론 그 K리그에 관련돼서 비판할 수 있고 저는 뭐 더 큰 쓴소리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색적인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K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 기회를 진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K리그 이제 네이버 아니면 다른 데 가도 팸 같은 데 가도 뭐 일단 K리그 뭐 시작은 무관중으로 할 것 같다 하면은 뭐 K리그 원래 무관중 아닌가요? 하면 크크 하면서 죽댕이를 그냥 가가지고 쳐보지 말든가 짜증나게 그런 거 보면 짜증난다고. 우리 팀 수원 욕하는 거보다 나는 K리그 무시하는 게 더 짜증나요. 솔직히 말하면 보면 재밌어. 지들이 스토리 모르고 너 보는 애니메이션들 아무도 안 보는 이상한 거 그런 거 보고 아유 그냥 그거보다 훨씬 재밌어. 이 씹다가. 근데 저도 원피스랑 코난 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슬램덩크 좋아했고요. 네. 정대만 좋아했습니다. 송태섭이랑. 빠따들 극혐이라고 하는데 빠따는 극혐하지 않습니다. 제가 롯데 팬이라 요즘 조금 기분이 좋아요. 롯데가 햄버거 좀 괜찮아. 저의 낙입니다. 물론 축구를 가장 좋아하지만 이제 야구는 롯데를 좋아하고요. 네. 그래도 뭐 스포츠 보는 것도 없는데 롯데라도 잘하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범 경기라도 저번엔 그것도 못했어. 아무튼 뭐 보니까 뭐 시범 경기 때 성과로 인해서 뭐 고가가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뭐 있던데 뉴스 봤어요. 맨날 챙겨봐요. 그러니까 경기를 막 엄청 챙겨보진 않지만 롯데 관련된 뭐 기사들 챙겨보고 나종독이 투수로 2군에서 나왔대 이런 거 거기 댓글 보면 뭐 그래 종도가 너는 그 스윙이 투수 같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제가 뭐 나종독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야구를 좀 중계해 보려고 롯데를 좀 이제 중길 초반에 했었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나종독 못 보겠더라고요. 네. 나종독 못 보겠더라고요. 그 스윙하는 걸 이게 나종독이랑 그 통통한 애 투수 그 포수도 하나 있어요. 귀여운 애. 나 진짜 걔가 낫어. 왜냐면 걔가 좀 더 낫거든. 근데 타율이 둘 다 개차반인 거 맞는데 그냥 뭐 아무튼 나종독 그 머리에 하는 거 이상한 것도 짜증났고 그냥 몇 개 짜증나는 게 있어. 그 선수가 못하면 그냥 밥만 먹는 거 숨만 쉬어도 짜증나거든요. 제가 한의권 머리 스타일만 봐도 짠내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한의권이 뭐 10골 10개의 골 10개 어시하는데 머리 그렇게 했어? 세련됐어. 멋있어. 레트로스로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경기를 못하 이 축구를 못하니까 저거는 뭐 맥주병으로 머리를 감았냐? 저 어서 동네 미장원에서 저렇게 염색을 한 거냐? 세기 말이냐? 아무튼 이제 뭘 하는데 뭐 축구만 잘하면 저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선수가 그것만 잘하면 네, 이뻐질 수 있습니다. 네. 여배는 제가 그냥 수원을 그냥 응원해요. 수원 삼성 응원하니까 그냥 응원하는 건데 어차피 여배가 우리 동네에 없거든요. 영구가. 그래서 뭐 다른 팀 좋아해도 그냥 그거고 저 팀 좋아해도 그냥 그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대를 좋아했죠. 네. 현대를 좋아했는데 갔더라고요. 언니한테. 그래도 뭐 남은 선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현대가 나는 이다영이 나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애들 멘탈이 너무 안 좋더라고. 자꾸 약간 그냥 이탈해요. 선수가 자꾸 가서 안 와요. 갑자기 막 나 배구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그거를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네. 선수가 그래도 좀 뭐랄까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규율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지. 갑자기 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막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죠. 프로페셔널함이 있어야지 프로인데. 네. 아무튼 이렇게 또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다시 해야 되네요. 위기가 곧 기회다.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나 이게 또 사진이 또 하나 빠졌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하. 쏘리. 오늘의 중요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딨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는. 위험천만한 K리거들이
또다시 나대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인증 퍼레이드를 하는 등 미친 짓을 하고 있고요. K리그 일부 선수들이 연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해서 네티즌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마치 자랑하듯 SNS에 게재한 후에 뒤늦게 자진 삭제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A구단의 B 선수는 전북이에요. 네. 그리고 B 선수는 S로 시작하는 선수는 구단의 외국인 코치인 C가 아니고요. 네. G. 네. 코치인 G씨. 손씨, G씨와 함께 나란히 도로를 달렸고 창문을 열고 각자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서로를 찍어주었고 B 선수를 촬영한, 그러니까 손씨를 촬영한 G코치는 재미있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도 팀 훈련장 출근길에 만나서 서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대로 게재가 되었고 당사자들이 직접 게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지만 SNS에 자랑까지 한 것을 보면 잘못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즉각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코치는 아침 출근길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렇게 법을 위반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에 이제 중부권이라고 하면은 대전밖에 없어요. 네. 대전 구단의 이 선수 아니고요. 박선수입니다. 박선수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운전 중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자신이 현재 영어 교실에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기판 속도가 이제 좀 위법이 있었죠. 역시 팬들이 지적하자 자진 삭제했습니다. K리그 구단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이 진짜 일리업선님 후원 10,000원 조던. 아니 다들 왜 그러는 거냐 그래. 생각이 없는 거냐 리그 시작하면 간만에 주목받을 기회인데 시작도 전에 초를 치네 비읍 잉시드. 그러니까 진짜롭선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K리그 구단의 한 관계자 감사합니다. K리그 구단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이 꼬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막이 늦어지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데 매일 훈련장만 오가는 생활 속에 다소 지루함을 느끼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일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일탈과 SNS를 통한 부작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F구단 어디겠습니까? F구단 네. A구단에 있다가 F구단 된 거기죠. 네. 거기 선수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과 메시지를 SNS에 게재해서 강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다 SNS예요. 병신들이죠. 요거 처먹을 만해요. 수원 삼성, FC 서울, 전북 현대. 반성해 이 새끼들아 반성해. 야 그래도 K리그를 가장 선도하고 기업 구단이며 관중이 찾아온다라는 팀의 규범이 이렇게 쓰레기. 특히나 전북 이 새끼들은 자꾸 운전 가지고 모터 쓰라 그래? 아니 그렇게 빠르게 달릴 거면은 터블런스는 아니지. 요즘 뭐가 빠르냐 거기? 아무튼 뭐라도 하나 사. 무시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모터 쓰여서 그러냐고. 아니 이용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우토만 만들더만 왜 그러는 거요? 응? 왜 그래? 심심해? 대체 왜 그러냐고. 아주 꼭 기업 구단의 그 서울도 거기 규율 되게 센 거로 알고 있는데 수원도 옛날이 아니 최근에요 최근. 최상근이 조성진 관련돼서 그런 거 다 잘못 아닙니까? 할 말 없죠. 내 수원 팬인데 수원 가서
이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모터스하고. 모터스가 제일 심해, 지금, 요즘에. 왜 그러는 거야? 돈이 막, 나만 돈이가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죽을 거면 혼자 죽든가. 왜, 거리에, 아니, 도로에 저렇게 차들도 있고, 응?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정신 차리라고. 꼴값을 떨 거면, 혼자 떨어. 차라리 서울이나 수원처럼. 혼자 떨라고. 니들은 왜 자꾸, 진짜 모터스라 그러냐? 왜 그러는 거요? 도로에서 제발 좀 지랄 좀 하지 마. 저번에도 우승하고 누가 그때 음주운전했지? 전북에? 수원도 음주운전했어. 홍철이. 다 나쁜 새끼들이야.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들. 운전으로 사고 치는 것들은 진짜 죽여야 돼요, 진짜. 벌금을 이거를 자꾸 그냥 넘어가니까 지가 이거를 그냥 뭐 삭제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경기 중에 완바지 때리고 그게 아주 그냥 옛날부터 은근히 사고쳐. 그러면 지들은 그냥 무적이다 뭐다 아주 그냥 아우 안 하고 뭐 사고를 제일 많이 쳐. 은근히 보면은 짱나게 새끼들이 말이야. 왜 그러는 거요? 심심해서 그래?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은근히 보면 제일 지저분한 것들이 보면은 지들이 제일 K리그에서 리딩클럽이고 제일 이끌고 나가고 아주 그런 줄 알아. 보면은 니네 팀 애들 그랬으면은 욕을 하라고. 욕을 가서 오냐 하지 말고. 최성근 조생진 관련돼서 욕하잖아요. 본인도 욕 좀 하세요. 오냐 하지 좀 말고. 아주 그냥 가가지고 벌금 한번 세게 매겨야지.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전북의 손모 씨가 직코치와 함께 도로 중에서, 주행 중에서 꼴값을 떨었다. 그리고 대전의 한 선수가 이제 그 선수도 주행 중에 꼴값을 떨었다. 라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 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좀 지속적으로 지금 축구 뉴스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퀄리티가? 옛날만큼 좀 돌아왔나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축구 리그가 없지만 어차피 이제 K리그도 조만간에 시작을 할 것 같고,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기사가 나오는 게 있으면은 짧게나마도 하루에 조금씩 축구 뉴스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쫙!